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다시 한번 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앞 하루 종일 굉장히 분주하고 여러 가지 모습, 대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첫 순서로 현장 연결부터 좀 해보죠. 대통령 관저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세영 기자, 현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대통령 관저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인가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 수사관들은 지금은 모두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앞 200m 지점까지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현장 투입 인원의 안전이 우려되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가 관저 앞에서 완강하게 진입을 막자 결국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은 오전 8시쯤 관저로 진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50명, 총 80명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경호처가 완강하게 진입을 막았고 5시간이 넘도록 팽팽하게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11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호구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도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단도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여부에 대해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전입니다. 아주 이른 시각에 공수처가 과천청사 출발했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상황, 그리고 5시간 넘게 대치했지만 결국은 오후 1시 한 30분쯤 되죠. 철수했다는 내용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주목했고요.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진행이 됐었는데,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성남 분당 야탑동 상가 건물의 화재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 발령을 냈거든요. 대응 2단계니까 좀 심각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대응 2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분당 야탑의 8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다수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오늘 성남 분당 야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속보인데요. 화재입니다. 빨리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또 첫 순서로 전해드리게 되군요. 지금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지금 오후 4시 43분이군요. 대응 2단계 발령, 진화에 총력을 기했다. 또 있습니다. 큰 불은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명 구조 중이라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 발생은 없어야 됩니다. 소방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정리해서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세 분 나와 계시거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경민 변호사. 오늘 상황 굉장히 이른 오전 시작됐고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이른 오전부터 이제 공수처가 움직였는데 일단은 오전 6시 14분에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과천청사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관저 앞에 도착을 한 것이 오전 한 7시 14분 정도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8시 4분부터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관저 이제 입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지선이 1차에 있었고 2차에 저지선이 있었는데 예. 그 2차 저지선까지 다 이제 어쨌든 저지된 부분을 다 통과를 하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3차 저지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경호처가 이제 이렇게 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호처장에게 당시에 이제 수색영장, 체포영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제시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호처장이 이 수색에 대해서는 불허를 한다. 예. 경호처법과 이제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이제 불허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해서 대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13시 30분에 이 영장 집행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철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과천 청사를 출발한 게 6시 14분. 그러니까 해도 뜨기 전이에요. 굉장히 일찍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관저 앞에 도착한 게 7시 21분. 역시 여전히 어둠이 있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그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공수처가 집행을 하러 출발을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기관의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절차를 지킨다라고 했고, 그리고 예우도 이제 어쨌든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우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벽 일찍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예. 아무래도 좀 평일인 것을 또 고려를 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또 우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좀 집행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쨌든 장기간 대치가 이어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예상을 또 했던 부분이고, 예. 기존에 이제 경호처에서 어쨌든 나왔던 입장을 좀 비춰봤을 때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집행에 착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 관저 앞에서부터 관저까지 약간 동선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거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장 집행 시작이라고 1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공관촌입니다. 여기 이제 공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관청 정문이 있으면 철문으로 된 거 여기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길이 2차선으로 된 상태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약간 방향을 왼쪽으로 꺾으면은 관저 정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대치 국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저가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근데 경호처와 대치 후 철수했다. 그러니까 관저 정문까지 일부 들어간 상태에서 그 앞에 대치가 이어지다가 철수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요. 오늘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에게 제시를 하고 상황 설명을 했지만 경호처장은 거부한다, 막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냈다고 알려지잖아요. 자, 경호처장 누구인지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박정준 대통령 경호처장, 뭐 경찰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실 차장, 그리고 2023년 작년 9월에 김용현 전 처장 후임으로, 그러니까 국방장관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 임명이 됐다. 이런 인물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지금 경호처는 경호법에 근거해서 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호법상 어떤 근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경호법에서 말하는 경호가 이제 경호 대상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예. 그 가족인데 대통령 가족에 대한 뭐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이런 위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경호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호 구역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위해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호법에 나와 있는 그런 경호의 내용과 그리고 경호 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지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조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진입을 막는다. 이런 논리로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영장 집행에 대해서 불허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안 됩니다. 막은 대치 상태가 이어지다가 5시간 넘게 이었죠. 그리고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안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철수를 한 건데, 자, 그런데요. 이 철수가 이루어진 뒤에 공조수사본부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본을 꾸렸는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는데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다. 그리고 내일 출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경철 의원과 서영조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수처에서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이 경찰 쪽에서 나온 거는 내일 출석하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다는데요. 공조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공무집행 과정에서 예.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뭐 생각할 테니까 입건해서 뭐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경호처 입장에서는 경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발생한 일이어서 뭐 출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겠죠. 아니면 계속 이런 대치 전국이 이어진다면 출석 자체가 굉장히 그 불공정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예 뭐 출석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심리 이것이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종결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 수사는 그냥 뭐 입건을 하겠지만 그 직후부터 수사가 중단돼서 기소 중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다가 나중에 그 위의 사건들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주목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나 뭐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강제 수사에 집착하기보다는 예.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였으니 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모든 것을 앞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위법성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이 강제 수사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무의미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영주 소장님, 지금 공수처나 공조본에서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금 경호처 이렇게 막는 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거 입건하고 출석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반면에 또 경호처는 공수처를 향해서 불법 체포영장을 지금 집행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상황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호처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시켜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흉악범을 체포하는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한민국의 흉악범들이 누가 응하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체포영장에 위법성이 있다. 예.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국에는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 자체가 법치를 부정해 버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제는 거의 흔들거리게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는 공조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호처에 고문을 던졌고요. 방해 설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개인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겠다.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했고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하면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내일 출석을 얘기한 것은 예. 재집행, 그러니까 공조본이 다시 오늘은 꺾였으나 다시 재집행을 위해서 예. 빌드업을 하는 것이다. 어. 일단은 압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경찰 특수단에서는 경호처장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수처의 검사가 제지를 했고요. 제가 봐서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단은 제지를 한 것 같고 예.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을 때 예. 재집행에 임했을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면 소환에 불응했고요.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범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남기는 작업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윤 변호사.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됩니까? 일단은 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직무를 이제 어쨌든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맞고 예.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뭐 협조를 하라 마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결국은 이제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경호처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면은 좀 집행에 있어서 다른 모양새가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관계기관에서 법과 절차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 그러니까 영장 집행이 시작된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어떤 협조 공문에 대해서는 미외신했다 이런 얘기인데 소영주 소장님. 네. 결과적으로는 지휘권 행사를 안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치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예. 지금 권한대행을 보좌해서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진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합법적인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경호처가 근거 없는 경호법을 대서 예. 결국에는 이 법 집행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예. 그냥 무책임하게 법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길 바란다.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정리를 해줬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 손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성이 이번에 드러났고요. 지금 보면은 이 경호처의 이번 경호법에 대한 근거도요. 예. 원래 대통령 등에 관한 경호법입니다. 윤석열 등에 관한 경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형사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상황에서 침해당했을 때는 경호법을 발동할 수 있으나 예. 헌법의 예외 규정으로 둔 내란죄에 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거 명백하게 불법성이 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는 공수처가 좀 재차 진입할 때 경호처에 대한
검찰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왼쪽이 오늘 오전 상황이죠. 대통령 관저의 모습. 계속 저렇게 모습이 있었죠. 근데 별다른 뭐 관저상 이렇게 봤을 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는 모습 저렇게 카메라에 좀 담겨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 오늘 오전 상황과 낮 상황을 보면요. 관저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좀 알려진 두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가 관저 안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직거 중이거든요. 그 관저 안에 누구와 같이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관저에 원래 근무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상주하는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분들 계셨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최명성 법률비서관 얼마 전에 임명했죠. 예. 그분 뭐 있었을 거고. 그런 참모들과 일정 부분 의논을 했겠죠. 법률적 검토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그 강제 수사에 응해야 되느냐 아니면 응해하지 않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었겠죠. 예. 그 참모들의 의견 그리고 변호인단도 불러서 예. 변호인단 의견 들은 결과 이것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곽근 변호사, 김용일 변호사가 들어가서 논의한 끝에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다 뭐 이렇게 규정까지 했으니까 그게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죠. 이게 저도 검찰 경찰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옛날에 과거에 철모로 기자 생활할 때는 강제 수사가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어. 무조건 잡아서 검찰 경찰이 무조건 잡아와서 그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좋고 예. 그리고 법원도 바로 1심에서 법정 구속해서 바로 잡아서 그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 강제 수사가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강제 수사의 요건은 무엇이냐? 거주지가 우선 불분명해야 됩니다. 예. 강제 수사를 구속을 할 때는.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할 우려. 예.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강제 수사 구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체포영장을 체포 동의안이 2023년 9월에 예.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이면 반란표가 일어나가지고 예. 가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기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1야당 대표가 무슨 남의 간시를 그렇게 받는데 증거인멸을 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기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번 체포영장을 보실 때 국민들이 그것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은 오늘도 이 한남동 관저,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집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그 전날도 있었고요. 그 전날도 있었고. 그래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와 관련된 이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집회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집회에 또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자, 이용희 변호사. 지금 이 경호처의 경호. 근데 단순히 경호처만 경호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뭐 삼중 경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외곽 지역은 이제 군이 경호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근접 경호라고 하는데 이 근접 경호를 지금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초근접 경호. 예. 정말 이제 지근거리에서 이제 경호를 하는 게 경호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의 이제 방어막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1차 저지선을 뚫고 2차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2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뭐 인간 뭐 벽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건 경호처 그렇습니다. 직원들인가요? 예, 경호처와 이제 어쨌든 뭐 일부의 군 관계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군은 또 이제 말 이야기가 나오기를 지금 군에서 관할을 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서 또 이걸 지휘를 한다. 아, 군이지만 경호처의 그렇습니다. 지휘를 예, 받는 경호처에 군인들.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오. 어쨌든 뭐 경호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는 어쨌든 경호처가 이렇게 막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영주 네. 소장님, 방금 전에 영상으로 확인해봤는데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관저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거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일단 뭐 어차피 내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란의 늪에 빠져버린 상황이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통상적으로 단추를 풀고 다시 끼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파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뭐 지금 이번에 불법 개헌과 내란 사태가 정당한 통치였다고 주장하는 좀 강성 지지층에 덧대어서 같이 좀 뭔가 힘을 모으자. 저는 정치적으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 정상적인 중도층이라든지 대대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헌법을 수호하는 한 개개인의 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어차피 이 내란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바에는 예. 여기에서 그냥 호가회의 하자. 뭐 어차피 내란 동조자라고 욕먹을 거 예. 그냥 여기에서 깊숙이 빠져서 활동하자. 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던 정치 행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 국민들 보기엔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내란의 죄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는 이유, 예.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는 형법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내란 혐의가 분명하게 검찰과 공수처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만해서는 절대 국민의힘이나 정치인으로서는 탈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영철 의원, 특히 윤상현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관저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인데 윤상현 의원 이거 어떤 모습으로 이해될까요? 뭐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통해서 자신의 뭐 정치적 색깔 그리고 정치적 의지 이런 걸 드러내 보여서 만약에 향후에 있을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뭐 한 자리를 한번 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것을 노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뭐 강조한 부분들이 있었죠. 공수처의 월권 행위 그리고 불법성 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었겠죠. 공수처가 사실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체포영장에 강하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뭐 110조 뭐 111조 이런 부분도 무시하고 뭐 그런 부분이 그 월권 행위가 드러나고 예.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를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권남용밖에 할 수 없는데 공수처법에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예. 법에 규정된 것을 어기고 이렇게 월권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뚫린 수사와 그리고 강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한남동 길거리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뛰쳐나와서 한 행동이 공수처가 결국 많은 빌미를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을. 저는 공수처의 여러 가지 구멍 뚫리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빌미를 줬고 혼란을 불렀다.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임의 수사로 전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나온 이후에 수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사실 상급심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할 때 대통령을 내란을 하였는지 아니면 내란을 하지 않았는지 모든 예. 것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지금 집회가 오전보다도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죠? 아마도 추정컨대
양측의 집회가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집회,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 이게 뭐 동시에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최영철 위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이른 새벽 시간서부터 그 앞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데도 밖에서 계속 집회가 있었거든요. 내일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내일은 지지 집회가 관저 앞에서 더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나오겠죠. 저기 가본 사람이 얘기하던데 예. 과거에는 저 보수 정당 지지 그 집회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젊은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저기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나와서 지금 저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는 어느 정도 국민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 집회와 시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 시위와 집회를 그냥 뭐 그 극우 집회다 이렇게 매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폭력 시위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저기 예. 한남동 저희가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이태원처럼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 굉장히 뭐 생각보다 오르막이 셉니다. 제가 뭐 국회의장 공간도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인근에 있죠. 예, 저 밥도 먹으러 가고 해봤지만 굉장히 오르막이어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기가 교통이 굉장히 번잡한 대로변 한남대로 끼고 대로입니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 앞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질서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유튜버 이런 분들이 과격 행동은 절대로 막아야 되고, 경찰이 하여튼 저 밤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은 예. 경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시고, 하지만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영장 집행 중지를 했고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로 돌아갔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어떤 브리핑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사항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집행이 중지가 된 거잖아요. 안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공수 관계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싸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영장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 충돌이 좀 있었다.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경호처 일부 개인 화기 휴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충돌 상황에서는 무기가 없었다. 휴대했지만 출동 상황에는 무기가 없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고요. 자,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거는, 자, 그러면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고 철수가 됐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앞에 나왔던 설명에 대한 요약이죠. 밑에 부분 보시면 향후 조치는 검토 결정. 그럼 미정이란 뜻인가요? 어떻게 할지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이런 피의자의 태도에는 유감이다. 다 가운데 한 줄이 중요하군요. 향후 조치, 검토 후 결정하겠다. 자, 이용희 변호사. 예. 향후 조치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일단 주말인 내일 모레 또는 체포영장 시한인 월요일이 6일입니다. 이 사흘 중에서 또 한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할 가능성이 첫 번째 하나. 자, 그리고 6일이 지나면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체포영장 청구를 또다시 할 가능성. 아니면 그대로 지나갔다가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 가지 중에. 일단은 뭐 체포영장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집행을 하는 건 사실 무리는 없지만, 근데 지금 이제 현장 상황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시도를 한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뭐 양측의 이런 지지자들이 더 몰려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일 주말인 것을 감안을 하게 되면 주말에는 더욱더 이제 집행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영장을 통해서 이제 지금에 있는 영장을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청구를 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한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기존에 지금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되기도 했고 예. 발부가 됐음에도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보였던 그런 입장 자체가 이 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던 부분들은 재발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또 이제 유력한 또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재청구를 해서 이제 재발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 영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행을 하고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집행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또 변호인 측이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집행을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하지 않는 대신 뭐 임의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설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재청구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집행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여기까지도 만약에 이제 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면 결국은 뭐 이제 조금 뭐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체포영장은 인치를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이런 강제성까지 갖고 있고 예.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예. 체포영장과는 달리 기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언제까지 이 신체에 지금 어쨌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뭐 어느 순간에는 집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놓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어쨌든 방어권을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또 임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또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하고 예. 집행이 되는 그 가능성과 함께 만약 거기에도 불응을 한다면은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도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승용 변호사가 지금 전망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그때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법원은 청구를 하게 되는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 서부지법입니까? 그 부분도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지금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 영장이 발부된 걸로 굉장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기소를 하기 위한 예. 이런 절차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결국 검찰에 이제 사건을 다시 넘겨야 되거든요. 다시 넘기게 되면 결국 이제 기소를 했던 게 보통 이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으로 이제 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장도 보통 이제 중앙지법을 통해서 이제 뭐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을 통해서 발부가 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취사 선택해서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피의자의 주거지 용산 자체가 이제 서부지법 관할을 맡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청구를 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발부된 것이 서부지법이라서 아마 이후의 절차들도 뭐 조심스럽지만 서부지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요 만약에 주말이나 오는 6일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다면 혹시 오늘보다 더 이른 새벽 시간 또는 심야에 집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제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오늘도 이렇게 철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자체에 기반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온 이유는 뭐 안전상의 우려도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우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했었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강하게 이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절차들이 결국 적법 절차로 진행이 돼야만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이 이후에 수집되는 증거들이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도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절차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뭐 일출 전, 일몰 후 이렇게 이제 뭐 극단적인 시간에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과 조금 비슷하게 뭐 이렇게 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속보 전해드렸죠.
성남 분당의 한 상가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4시를 조금 넘겨서 화재가 발생했다. 일단 초지는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혜진 기자가 내용을 파악해서 준비 중인데요. 신혜진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후 4시 37분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8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상가 건물 1층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건물에는 운동시설과 음식점, 병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고립돼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됐다가 현재는 대응 1단계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확성기를 사용해 대피를 유도하는 등 여러 방면을 통해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초진을 완료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행이군요. 큰 인명피해는 없다. 다만 대피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또 속보가 들어오네요. 옥상으로 대피한 80여 명입니다. 연기가 빠지면서 1층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 다행입니다. 지금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 안에 계셨던 분들이 다 옥상으로 대피를 한 겁니다. 지금 큰 불은 잡혔고요. 인명 구조 중인데 아까 80여 명 정도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대피를 했다 그랬죠. 근데 연기가 빠지면서 지금 이 영상은요.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진화가 됐다 그러죠. 그 정도요. 그래서 연기가 좀 빠지면서 1층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행입니다. 인명피해 지금 일단 큰 인명피해 없는 것으로. 다만 연기를 흡입하신 분이 좀 있었다 그래요. 한 10여 명 정도인데 약간 경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옥상으로 대피한 인원이 한 80분 정도가 계시는데 연기가 빠지면 1층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으로 고립된 인원도 초기에는 파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상으로 구조가 다 되셨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런 사고 보면은요. 화재 사고인데 천만 다행으로 구조가 잘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크게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관련된 얘기하다가 지금 속보 들어와서 보도국 통해서 화재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최영철 위원. 네. 일단 공수처가 오늘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뭐 또 한 번 시도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할지 구속 청구를 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공수처 일단 묻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나와요. 혹시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 혹시 오늘 대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거를 좀 얘기했을 가능성 혹시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리가 모두 종료된 뒤에 예. 형사재판에 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상급심인데 예. 상급심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해서 하급 법률심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은 그건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대통령도 뭐 법조인이니까 거기에 맞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공수처가 오늘도 강제 수사를 했지만 살다 저는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오. 수사의 기밀성도 하나도 없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뭐 체포영장 그 압수수색영장 집행한다는 소문이 다 나오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 공수처 직원들 퇴근도 하지 않고 예. 불 밝혀놓고 그냥 있고 그럼 그 다음 날 강제수사 집행 들어간다는 거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예고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또 문자를 뿌리지 않나. 아. 이게 무슨 강제수사입니까? 저는 이거 망신주기밖에 안 된다. 대통령 망신주기. 저는 수사를 제가 아까 살다 수사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만약에 그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통령의 직위로 복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비정상적인 무리수를 뒀으니 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앞장서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것을 아마 판결을 할 겁니다. 예. 내란인지 아닌지 계엄은 위협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금을 긋고 나서 예. 하급 법률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인데 지금 공수처는
법률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렇게 막 나가고 있다. 그러니 지금 쓸데없는 저항이 일어나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성과 합리를 갖고 그런 부분으로 수사를 해야지 지금 하는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영기 네, 부장님, 예.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응할 가능성 전혀 그럴 일은 없다고 없고요. 봐야 예, 그럴 될까요? 일은 없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죠, 아직은. 예. 직무는 정지됐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체면이나 품격은 다 던져버렸어요. 거의 뭐 잡범들도 하지 않는 헌법 유린의 어떤 몽리를 부리고 있다. 관저에 숨어서. 할 일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이고 어떤 법의 이 체포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경호처를 앞세워서 그리고 거리에서 생중계되는 유튜버들의 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선동해서 나를 막아달라. 정말 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정말 했던 분인지 의심스럽고 예. 창피하고 참담한데 아직 그 지지자들에게 직접 보냈다는 그 편지도 마찬가지고 전달했다는 그 편지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니 본인이 떳떳하다면 예. 본인이 통치행위이고 이게 구국의 결단이었다면 왜 당당하게 출석을 못하죠? 출석해서 나는 비상계엄은 나의 통치행위이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로 그전으로 돌아갔는데 예. 나를 무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나를 입건할 것인가? 내가 적부심에 따져서 내가 판단을 받겠다. 왜 그렇게 못하죠? 숨어서 앞서서 젊은 경호원들 앞세워서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범죄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장성들은 지금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 자체는 법적 처벌을 안 받으려고 비겁하게 숨어 있는 것이고 제가 최영철 위원님에 대해서 뭐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예. 헌재는 상급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호도하시면 안 되는 게 수사의 부분들은 소송 절차에 따라서 수사 영역이고 헌재는 자격에 대한 심사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위헌 여부만 따지는 겁니다. 자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임해야 되고 공수처 부분이나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강제수사 부분들은 감당이 안 되면 특검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듯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좋아요. 그런 논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하면 그런 논란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빨리빨리 임하는 거. 그게 대통령의 본연의 품격이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반론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자격심사이고 징계의 성격도 지닙니다. 예.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형사소송법에 준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증거주의, 예. 그리고 형사재판에 준하는 고도의 증거주의를 갖고 헌법심리를 하기 때문에 예. 거의 형사재판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절차나 그리고 심리나 그리고 동원되는 증거, 법리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적 성격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중한 의미에서는 상급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헌재의 심리를 예. 징계의 의미에서만 묶어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헌재의 심리는 오늘도 국회 측 예. 탄핵소추위가 내란죄의 일부분을 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와 같이 병행되면 윤석열 측에서 이게 같이 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제척해달라 예. 할까 봐 아예 그냥 비상겸이라는 통치행위에 대한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예. 해서 자격 여부만 판단하겠다. 위헌의 여부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그 이후에 철수를 했죠. 중지하고 이 사안과 관련된 여야의 반응이 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십시오. 자, 특히 이 여당인 국민의힘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 소추 이 과정 거쳤죠. 그리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보면은 탄핵 지금 여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 최근의 여당의 모습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어떤 모습 보일까?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수영주 소장님, 중도층 지금 여당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일단 뭐 여기 이제 수치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좀 그러나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인 통치 행위를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에 땅덩어리가 있다면 예. 광화문 앞에 면세점 앞에 모인 그분들 외에 과연 얼마나 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좀 손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에 대한 시각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민심도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내란 행위를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내란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저지른 게 아닙니다. 집단 범죄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저렇게 저항하고 숨어있는 이 우두머리 피해자만 빼고 나머지 장성들, 그다음에 청장, 많은 이 고위 이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들은 뭐 없는 죄를 뒤집어 썼을까요? 저는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고 거짓말하면서 버티는 저분을 중도층은 어떻게 볼까요? 정말 저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분들이 찍어줬던 손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통이 붕괴하는 그런 심정일 것이다. 최영철 의원은 최근에 여당을 바라보는 중도층 민심 어떻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죠. 뭐 대통령께서 저런 아까 제가 무리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한 평정심과 뭐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저런 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여당이 제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만 그때는 여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평정심을 잃게 된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성찰들이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하면서 계속적인 입법적으로 너무나 폭주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선봉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갖은 사법 리스크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예. 2023년 2월에 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그때 구속영장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어때?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층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저도 질문을 하게 사실 된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때요? 어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대치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저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수층도 저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자꾸만 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보수층이 받아들일 문제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승복하겠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치가 벌어질 것이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 수사 이런 방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최대한 임의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방어권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또 정치도 나름대로 국회에서 또 타협도 하고 뭐 특검법이
갈등이 있다면 고쳐서 양자가 합의해서 특검법 통과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민주당도 결코 이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상황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이 상황에 대해서 외신도 큰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negotiations, but that the president, the impeached president, President Yoon has not. The point of view of Yoon supporters is an undemocratic effort. Palace has been in existence for millennia. On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of him. And so he and his lawyers are claiming that the court needs. 자, 외신들도 뭐 굉장히 빠르게 좀 보도하고 있는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 미국의 뉴욕타임스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BBC, 영국의 BBC입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 근데 병력이 막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문 제기 이렇게 돼 있고요. 로이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실시간 보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북한도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북한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뭐 집행이 임박했다. 뭐 연쇄 탄핵 둘러싼 갈등. 뭐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대. 편지 내용까지 보도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 마비된 난장판이다. 아, 북한 또 이런 소리를 하는군요. 지금 우리한테. 난장판이라고 또 북한에서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서 상세 보도입니다. 아주 상세히 전하고 있답니다. 북한에서요. 자, 이런 내용까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좀 주목되는 내용, 오늘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오늘 또 한 번 잡았는데 오늘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소추위, 탄핵 소추위원 측에서 뭔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일단 내용을 좀 관련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수처에서 앞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성부 여부가 무죄 여부가 유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헌법 위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소추자인 국회에서 오늘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내란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철저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3개월, 5개월 이게 시간 정하고서 이때까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도 무조건 끊겠다. 이거는 사실 재판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동안 내란죄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탄핵 소추의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내란죄가 언급이 된 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 소추위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내란죄 부분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만 심리해달라.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 이경민 변호사,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국회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검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좀 심리를 하게 해서 예. 이 파면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결국 그런 부분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비상계엄 선포에 준하는 그런 요건들이 맞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재에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되면 뭐 이후에 좀 절차들이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소추위 쪽에서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결정을 위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헌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헌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그럼 중간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됐을 때는 저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금 탄핵 심판이 본격 진행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 사유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변론 준비 기일을 하는 이유가 예.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이제 쟁점을 이제 축소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집중적으로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뭐 소추 사유 중에 이렇게 철회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변론 기일에서 서로가 이제 신청했던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란죄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거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형법에 들어있는 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빼고 헌법 위반 여부만 집중적으로 좀 다퉈보겠다. 약간 이런 방향인데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헌법재판 관련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답변서 내용이 몇 가지 좀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탄핵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서 내용에 담겨 있다는데 일단 요거 소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궁색하죠.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던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이고요. 예. 그리고 저 부분에서 기각 사유가 그러면 이미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그 잘못을 한 것은 변한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 비상계엄 자체는 통치행위이고 내란이 아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살인 미수죄가 왜 존재하죠? 살인에 이루어야만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의 위반 사유는 어떤 결과가 행해져서 뭔가를 파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전에 음모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시도했던,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들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다투는 바는 비상계엄의 통치행위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행위가 헌법의 기준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나서 시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의 주장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영철 위원, 지금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으니까 탄핵 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답변서에 담았다 그래.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통치 행위라고 첫 번째 주장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통치 행위를 해서 계엄 선포를 하였을 예. 때 그 몇 시간 동안에 국민에게 심각한 기본권 위협이 주어졌는지 예. 이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무질서 상태가 나타나진 아니하였다. 예. 국회가 즉각적으로 그 헌법에 준해서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자신 응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렇게 그 헌법에 위배될 만큼의 무질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무질서 상태가 일어나서 국회가 거의 문을 닫을 뻔한 지경이었다. 국회의원들도 위협을 당했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보겠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이런 것도 볼 텐데 그것이 얼마만큼 무질서 상태였고 국민 기본권 위의 상태였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할 테인데 예. 일단 야당은 굉장한 그 목격자들도 있었으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회에.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여당 의원들도 들어간 네.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이 다퉈볼 때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는 저는 뭐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가 150명만 있으면 대번에 해제를 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듣고 바로 해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뭐 대통령의 이렇게 그 반론도 예. 들어볼 만한 것이고 어쨌든 헌재가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의 입장이 나왔네요. 추가로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명령 요구할 것이다. 이런 공수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시간이 뭐 한 1분, 2분 좀 못되게 남았는데요. 이경윤 변호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경호처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 중지가 됐거든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로 판단이 될까요?
이거는 이전의 탄핵 심판 절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비춰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어쨌든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사법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 여부도 사실 그것도 다 헌재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에 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체포영장으로 가기 전에 출석에 불응하는 그런 모습들에 비춰봤을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정말 충만한 것이 맞는지, 그에 합당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사실 이제 헌재에서도 조금 안 좋게 바라볼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 측에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공수처. 지금 뭐 아까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오전에 이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가 되고 철수한 뒤에 어떤 거면 향후에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해서 영장 집행, 그러니까 이거 막지 마라 이런 걸 좀 그렇게 지휘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과연 이 요구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를지,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용인 변호사, 주말 동안에 정말 공수처의 또 집행 시도가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뭐 안정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보면 예.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비슷합니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집행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변수가 좀 남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 7은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 뉴스 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